자, 요 정도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보통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하십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바라면서 나도 언젠간 창업을 해야지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특히 달콤한 주말의 휴식이 끝나가는 일요일 저녁에는 창업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창업을 위해 사업장을 차리고 각종 시설에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인 월급이고 뻔하고 사업자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현금을 모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네, 벌써 한 10년 넘었다고 하네요. 2019년 올해에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재창업자, 청년 창업자, 중년 창업자 등 창업의 뜻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 합니다. 창업에 아직 경험이 없는 우리 예비 창업자는 아무리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절차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느껴져가지고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예 한 번도 지원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지원받아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 번 합격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도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원님 중에도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합격 요령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 5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 지원 사업 공고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초에 큰 규모로 공고가 나오는데 추가 모집이 있기도 하고 또 상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공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 지원서 양식을 자세하게 보면 모집 분야하고 조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지원해 볼 만한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겠죠. 사업계획서도 작성 요령이 있겠죠.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정부가 원하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여성 우대 정책, 시니어 정책,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분야가 없다면 내 아이디어에 정책 기조를 접목시키든지 해서 정부가 원하는 형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1차 산업, 농업이나 축산업 이쪽이죠. 1차 산업하고 4차 산업 기술을 합쳐서 융합해가지고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해서 2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합격 비법도 알려줬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실제로 사업 가치가 있느냐였다고 합니다. 수없이 시제품을 검증했고 그리고 실제로 잠재 고객을 찾아가서 구매 의향서를 30개나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평가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그동안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봐왔습니다. 아무리 그냥 말 그대로 계획서라고 해도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애매한 사실에 이사역으로만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평가위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이 정부 자금이라는 재원이 실제로 창업가들의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겠죠. 예를 들어 창업하게 된 동기가 단순하게 요즘 교통난이 심각함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201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차량 등록 대수 증가율이 매년 3%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지만 주차장 증가율은 1.5%로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 혹은 뉴스 보도를 인용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예상 비용은 그래도 한 2-3군데 업체 정도 견적서를 직접 받아서 첨부하면 좀 달라 보이겠죠. 비슷한 패턴으로 매출하고 고용 부분에도 적용하고 현실성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구매 이양서나 지적 재산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하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창업자와 그 팀이죠.
사업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사람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경험이 많은 평가위원들은 이 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창업자가 얼마나 역경에 잘 견디는지, 끈기가 있는지, 관련 경험과 열정은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떤지, 이거를 사업계획서에 잘 표현해야겠죠. 잘 보이려는 욕심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하나하나 사람에 의해서 읽혀지고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장황하게 작성하면 오히려 외면받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 위주로 가독성이 좋게 작성해야 누구든 읽기 편하겠죠. 거기에 이해를 돕는 도표와 이미지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자, 요정도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보통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죠. 그 다음 대면 평가가 있는데요. 대면 평가 합격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부지원사 합격 요령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외에도 리스크 없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